미역, 평생 먹어왔는데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생일날 아침이면 어머니께서 꼭 끓여주시던 미역국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먹어온 이 미역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얼마 전에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역국을 자주 끓여 먹었는데 기름을 많이 넣고 볶아서 먹다가 속이 불편했다고요. 또 다른 분은 미역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같이 드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께 주의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음식이라고만 알고 계속 드셨는데 본인 몸 상태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드셨던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일이면 당연하게 미역국을 먹었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한 달 내내 미역국만 먹었어요. 그때는 그냥 우리 문화니까,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요. 미역이 좋다고만 알았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몰랐던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미역이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갱년기 이후로 뼈가 약해지신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데 평소 식단에서 자연스럽게 관리할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 또는 나이 들면서 소화가 예전 같지 않아서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알아요.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밥상에서 건강을 챙기고 싶은 그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보가 너무 많고 뭐가 맞는 말인지 헷갈리고 어떤 건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잘못된 정보를 믿고 따라했다가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시면 어쩌나 걱정도 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최근 연구 결과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또래분들이 꼭 알아야 할 미역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미역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재료와 함께 먹으면 좋은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또래가 미역을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또래분들이 미역을 먹으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나이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우리 몸에 미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겁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50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은 큰 변화를 경험하시죠. 갱년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밤에 잠을 설친다든지 기분 변화가 심해진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뼈 건강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별것 아닌 일로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져서 한참 고생했다고요. 병원에 가보니 뼈가 많이 약해져 있었대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갱년기 이후 여성들은 뼈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칼슘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요. 미역에는 칼슘이 상당히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미역 100g을 기준으로 보면 칼슘이 약 149mg 정도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우유 100g에 들어있는 칼슘이 118mg 정도니까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미역만 먹는다고 해서 뼈 건강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식단에서 자연스럽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미역을 활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와 양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가 되면 이제는 혈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시죠. 주변에서 혈압이 높다는 분들, 당뇨가 있으시다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희 동네 경로당에서도 모이면 약 이야기, 병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곤 해요. 미역과 같은 해조류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해조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또 미역에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잖아요. 손으로 만져보면 미끌미끌한 그 느낌 말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물론 이것이 혈관 질환을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평소 생활관리의 일환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조류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해조류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연구 환경에서의 결과이고 실제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고 처방받은 약을 잘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0대가 되면 아무래도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딱딱한 음식은 먹기 힘들고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요. 제 어머니도 요즘은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미역은 물에 불리면 정말 부드러워지잖아요. 씹기도 편하고 목넘김도 좋아서 소화하는 데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역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적은 양으로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변비의 원인도 다양하니까 미역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마다 다르게 즐기는 미역. 이제 계절별로 미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같은 재료라도 계절에 맞게 조리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입맛이 없고 몸이 나른하신 적이 있으시죠? 춘곤증이라고 하는데 겨울 내내 움츠러들었던 몸이 따뜻한 봄 기운에 아정하느라 그런 거래요. 이럴 때 봄나물과 함께 미역을 드시면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냉이나 달래 같은 봄나물은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식욕을 자극할 수 있고 미역의 담백한 맛과도 잘 어울립니다. 봄철에는 우리 몸이 겨울 동안 부족했던 영양소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 미역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이런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균형 잡힌 식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미역 하나로 모든 영양소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여름철 더울 때 생각나는 음식이 뭔가요? 시원한 냉국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미역 냉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시원하고 개운하면서도 영양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분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럴 때 미역과 오이로 만든 냉국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더운 날씨에 떨어진 입맛을 살리는 데도 좋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역과 오이는 둘 다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한다고 합니다. 혈당지수라는 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런 조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지도하에 식단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름철 냉국에는 보통 식초를 넣잖아요. 식초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살균작용을 할 수 있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여름철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식초의 신맛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죠? 따끈한 미역국 한 그릇이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가을과 겨울은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날씨가 전구하고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쉽죠. 이럴 때 따뜻한 국물로 수분을 보충하고 미역에 들어있는 여러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겨울철 미역국에는 무를 넣어서 끓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무도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미역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조리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리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미역국 끓이실 때 어떻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과 고기를 먼저 볶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고소한 맛이 나서 맛있기는 한데 여기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기름에는 발연점이라는 게 있어요. 발연점이 뭐냐면 기름을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참기름은 이 발연점이 160도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기름의 성질이 변할 수 있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참기름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미역국을 다 끓인 후에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소한 향은 살리면서도 높은 온도에 가열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기름도 발연점이 그리 높지 않아서 센 불에 오래 볶으면 참기름과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 꼭 볶아서 조리하고 싶으시다면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와 섞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미유나 포도씨유 같은 것들은 발연점이 높아서 고온 조리에 적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니까 쌓이고 쌓이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재료들. 미역국에 뭘 넣어 드세요? 소고기, 조개, 무 등 여러 가지를 넣으실 텐데요. 영양학적으로 특별히 좋은 조합들이 있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을 말씀드려 볼게요. 표고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할 정도로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앞서 미역에 칼슘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역과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들깨가루도 좋은 조합입니다. 들깨 미역국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들깨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표고버섯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게다가 들깨의 고소한 맛이 미역국의 맛을 한층 더 좋게 만들어주죠. 두부도 미역과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두부 미역국도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오드 균형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 중에서는 대두로 만든 일반 두부가 검은 콩 두부보다 사포닌 함량이 조금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검은 콩 두부도 영양가가 높으니 개인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는 어떨까요? 미역국에 파를 넣으시나요? 사실 많은 요리에 파가 들어가니까 습관적으로 넣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파에는 유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역의 장점 중 하나가 칼슘이 풍부하다는 건데 파를 같이 먹으면 그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뼈 건강이 중요하신 분들, 칼슘 섭취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역국에 파를 넣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대신 표고버섯이나 들깨처럼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재료를 넣으시는 게 좋겠죠.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파가 미역의 모든 영양소를 파괴하는 건 아니에요. 칼슘 흡수만 방해할 수 있다는 거지 미역에 들어있는 다른 식이섬유나 미네랄, 비타민 같은 것들은 여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파 향을 좋아하셔서 꼭 넣고 싶으시다면 칼슘 외에 다른 영양소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 섭취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역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칼륨을 섭취해도 신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육에 힘이 빠진다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장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지신 분들은 미역을 드셔도 칼륨이 잘 배출되니까요. 항응고제라고 혈액이 굳는 걸 막아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와파린이라는 약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도 미역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역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 K가 항응고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역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적절한 양을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K는 미역뿐만 아니라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식단 관리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오드 이야기 꼭 알아두세요. 미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요오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미역에는 요오드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요오드 권장 섭취량은 150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 한국인의 평균 요오드 섭취량을 조사해보니 하루 447마이크로그램 정도였다고 해요. 권장량의 2배 반 정도 되는 양이죠. 우리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일상적으로 먹으니까 이미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행히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국을 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대략 700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루 상한 섭취량이 2400마이크로그램이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미역국 한두 그릇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많이 드시는 건 관장하지 않습니다. 매일 큰 솥 가득 끓여서 며칠씩 드시기보다는 가족들과 한 끼 먹을 정도만 준비해서 드시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질환이 있으시다면 요오드 섭취량이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셔서 얼마나 드셔도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갑상선 질환이라도 종류와 정도에 따라 식단 관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모유 수유 중이신 산모님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 있어요. 예로부터 출산 후 산모들이 미역국을 많이 드셨죠?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삼시세끼 미역국을 드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엄마가 섭취한 요오드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많이 요오드를 섭취하면 아기의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사례가 보고되었어요. 대한모유수유의사회에서는 출산 후 산모들이 매일 미역국을 드시기보다는 3, 4일에 한 그릇, 일주일에 2그릇 정도면 충분하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출산을 앞두신 분이나 모유수유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참고 정보이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모유수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미역귀,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역귀라는 거 아세요? 미역의 뿌리 부분인데 일반 미역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미역귀는 미역이 씨앗을 퍼뜨리는 생식기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반 미역보다 식이섬유가 더 풍부하고 독특한 식감이 있어서 반찬이나 무침으로 많이 드시죠. 미역귀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특히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 후코이단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들은 실험실이나 특정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미역귀를 먹었을 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평소 식단에 미역귀를 포함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미역귀는 혈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식품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역시 음식이 질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다는 점, 그리고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좋은 미역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미역이 참 여러 종류 있죠. 건미역도 있고 염장미역도 있고요. 건미역을 고르실 때는 색이 진한 검은색이나 갈색을 띠는 게 좋아요. 너무 연한 색이면 오래되었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졌을 때 너무 부서지지 않고 적당히 단단한 게 신선한 거예요. 염장미역은 소금에 절여 놓은 건데요. 이건 색이 선명하고 탄력이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냄새를 맡아봤을 때 비린내가 심하게 나면 좋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국산 미역도 많고 수입산도 많잖아요. 원산지 표시를 잘 확인하시고 개인 취향과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관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건미역은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요. 한번 개봉하신 후에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염장미역은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오래 두면 짠맛이 너무 강해질 수 있고 식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에 불린 미역은 오래 두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만 냉장 보관하시고 그 이상 두시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매일 미역국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월요일에는 미역국으로 한 끼, 수요일에는 미역 무침으로 반찬, 금요일에는 미역 냉국이나 미역 귀 무침으로 한 끼,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정도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샐러드에 물에 불린 미역을 넣으셔도 좋고 국수나 냉면에 고명으로 올리셔도 좋습니다. 밥을 지으실 때 미역을 조금 넣어서 미역밥을 해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다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질릴 수 있고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으니 다른 해조류나 채소들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미역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집중하시다가 놓치신 부분이 있으실까봐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미역은 우리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해서 뼈 건강, 혈관 건강,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음식이 질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며 이 정보는 참고용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둘째,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볶을 때는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둘러주시거나 발연점 높은 기름과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함께 먹으면 좋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들깨가루, 두부 같은 것들은 미역과 영양학적으로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어요. 반면 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칼슘 섭취가 중요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넷째,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모유 수유 중인 산모님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째,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루에 미역국 한두 그릇 정도, 일주일에 1~2번 정도가 적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섯째, 계절에 맞게 다양하게 즐기세요. 봄에는 봄나물과 함께, 여름에는 시원한 냉국으로,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로 드시면 계절의 변화와 함께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먹어온 미역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앞으로 미역국 한 그릇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가 평생 미역을 챙겨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그 지혜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올바르게 알고 먹어야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고 필요한 영양소와 주의사항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미역도 그중 하나로 생각하시고 즐겁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 그때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